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롯데건설 4만 채 아수라장, 하나은행 깡통 대출 터졌다.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와 우발 채무가 심각해지고 있고 재계 순위도 곤두박질치며 롯데그룹 전체 위기로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은행은 대출 잔액과 연체율에 이어 무수익 여신, 즉 깡통 대출까지 급증하면서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금감원은 PF 관련 건설사와 금융권은 물론이고 기업들에게 퇴출 강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140억 배럴, 2200조 분량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데 대박 속보가 떴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롯데건설 4만채 아수라장, 하나은행 깡통대출 터졌다. 자, 지금 회장님이 여기에 롯데타워에 매달려 있네요. 자, 롯데건설이 얼마나 심각하고, 자, 하나은행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롯데건설 최대 위기를 맞았죠. 유동성, 우발채무. 심지어는 롯데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왜? 롯데그룹 전체가 위험한 상태에서 롯데건설을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 문제에 빠졌어요. 자, 먼저 롯데건설 최대 위기, 유동성 위기. 롯데 멀어지는데 재계 5위, 재계 5위? 제가 보기에는 점점 밀릴 수도 있어요. 롯데건설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또 하향됐고요. 브릿지론이 무려 98%. 이 브릿지론이 많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태형보다도 심각합니다. 자, 2000년대 증산5, 미성크로바, 청담3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될지 의문이 들어요. 우발 채무 심각, 분양 성적, 본 PF 전환 등, 자, 유동성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올해 만기 우발 채무가 4조 원, 위험한 게 3.3조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자, 우발 채무 특히 광역시, 지방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이게 문제죠. 50% 이상이 지방에. 롯데그룹 전체가 지금 위기에 휩싸였어요. 롯데쇼핑, 백화점, 호텔, 캐피탈 다 그래요. 악화. 주력 사업, 앞으로 이제 미래 주력 사업으로 화가고 유통, 이걸 외형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춤하고 있죠, 요즘. 왜? 그룹 전체가 힘드니까. 공정자산 136조, 포스코하고 7조. 이제 포스코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지금 세계 5위, 6위, 7위까지 이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자, 먼저 롯데 이어서 이번에는 신세계까지 계열 건설사 돕다가 그룹 안정성이 흔들려 버렸어요. 지금 롯데가. 보면 롯데건설 브릿지론, PF 우발 채무가 무려 5조 4천억. 이거 정말 우발 채무는 급격하게 갚아야 할, 단기간에 갚아야 할 채무인데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롯데 그룹사에서 2조 3천억 펀드 조성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3년 연장은 불을 꺼놨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롯데그룹 전체가 재무 안정성이 급락해 버렸어요. 자, 계열사 지원의 영향이죠. 계열사들이 롯데건설을 지원한 영향. 롯데호텔이라든가 쇼핑 이런 것들도 지금 안 좋아요, 실적이. 신세계도 심각합니다. 신세계 부채 비율 1분기 놀라지 마세요. 807%예요. 1800억 적자. 이마트 지원으로 그룹 전체가 지금 역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어요. 등급도 하향됐고 미수금 1년 새 121% 급증. 건설사 미수금이 이렇게 많으면요, 가뜩이나 돈도 지금 빚도 갚아야 하는데 못 버팁니다. 특히 대구 빌리브 647억. 지금 대구는 미분양의 무덤이에요, 무덤. 난리죠. 자, 동부 용지대금 대출 1400억 만기 연내 도래. 엄청난 위기입니다. 분양률은 비교적 그래도 선방했지만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아주 급감했어요. 이건 동부만의 문제는 아닌데 특히 더 위험합니다. 미수금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커요. 1190억. 전년 620억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지금 보면 롯데가 제일 심각하지만 신세계 동부도, 자,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근거자료를 볼까요? 건설사 PF 우발 채무, 규모 리스크. 자, 롯데건설이 5,400. 단연히 지금 롯데건설이 뭐 GS나 현대보다 큽니까? 훨씬 작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우발채무가 미쳤죠 완전히. 이거 코오롱은 규모도 작은 것이 정말 1조 5천억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건설사별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있어요. 태형건설이 무려 373%로 워크아웃 당했는데 롯데건설 212, 현대건설 121. 이처럼 크고, 특히 여기 보면 롯데, 코오롱, 태형, 동부 여기 다 몰려 있네요. 그죠? 자, 하나은행 큰일 났다. 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2금융권에 비해서 엄청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깡통 대출이 늘어난다면 달라요. 깡통 대출이 뭐냐? 이게 무수익 여신이라고 해서 원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고 그냥 그 비용만 나가요. 오히려 손해만 봐요. 손해만. 여러분들 고정이하 여신 들어봤죠? 걔들은 뜯기는 돈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수익 여신은 오히려 더 손실 비용까지도 나간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데, 자, 깡통 대출이 급증했다는 건 아주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 건설업 대출 올 9월까지 22조, 하나은행 무려 6조. 깡통 대출 1위입니다. 8,678억 원, 금액상으로 1위. KB보다도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도 금액상으로 1위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 33.1%로 급증했어요. 무수익 여신, 이른바 깡통 대출. 고정이하 여신보다도 더 부실한 채무가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이에요. 받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오히려 손실 처리 비용이 들어가. 여기 보세요. 4대 은행의 손실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대손 삼각비라고 하는데 3.7조. 야, 3.7조 어마어마하네요. 건전성 지표, 건전성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거의 척도인 자기자본 비율 BIS가 15.27%로 5대 은행 꼴찌. 거의 2금융권하고 맞먹네요. 부실 채권 매각 7,843억, 약 225.3%나 이 매각률이 증가했어요. 증가 1위. 그거는 그만큼 건전성이 안 좋다는 거고, 카드 연체율 1위입니다. 2.20%. 중기대출 159조로 2위. 전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제일 안 좋아요. 자, 대출 잔액 연체율, 건설업이 문제인데 6조 1,418억, 압도적 1위.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건설업이 문제잖아요. 29.6%나 급증. 사업자 대출 연체액 1,931억 원, 5대 은행에서 1위. 지금 5대 은행에서 안 좋은 것들 다 1위 싹쓸이 하고 있네요. 전체 연체율 0.43%로 1위. 비은행 계열사, 특히 비은행 계열사들이 하나은행에서 위험해요. 그럼 근거자를 볼까요? 4대 은행 무수익 여신, 깡통 대출 비율 봤더니 하나 보세요. 작년 회색이 2022년,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작년 2023년, 1년 만에 8,678억 원. 여러분들 KB, 신한, 우리를 가볍게 따돌리고 1등. 그리고 은행별 건설업 대출 잔액, 특히 건설업 비율이 29.6% 증가하고 지금 어마어마하죠. 4조 7,379억 원이 지금 6조대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개발,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데 확률이 대통령 스스로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2 도약을 해야 돼요. 너무 안 좋아. 지금 경제도 만신창이고 삼성전자도 헥헥거리고 있고, 그러면 또 원유나 이런 것들은 다 수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게 해결된다면 주가도 안정화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2의 선진국으로 올라온 이후로 제2의 활력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량, 140억 배럴 분량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동해바다에서 그때 4천만 배럴? 그거에 몇 배예요? 50배? 그 이상으로 늘어났죠. 석유, 천연가스, 삼성전자 시총 5배 분량이래요. 물론 시추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지만 어찌됐거나 삼성전자의 5배를 우리가 꽁으로 벌게 생겼다고요. 추정가치가 2,200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석유 4년, 가스 30년 동안 사용 매장량으로 추정. 물론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정치인데 아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개발 진행, 윤 대통령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요. 사전 탐사를 좀 더 진행한 다음에 바로 진행할 것 같아요. 즉 2027년부터 본격적 시추가 들어갔고요. 2035년부터 상업적 개발 착수. 이제 얼마나 이게 쉽게 개발이 되고 또는 이 개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도 이제 변수죠.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우리 국내에서 못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국내외 기업이 설계를 하고 시추를 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경제 활력이 될 거예요. 경제 규모. 금세기 최대라고 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금세기 최대로 알려진 남미의 110억 배럴을 추월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이에요. 또 이게 끝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가 만약 된다면 이제 동해바다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뒤적거리면 돼요. 독도까지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 세금 줄고 복지 혜택 증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당연하죠. 어디에서 돈이 나올 구멍이 생기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들한테 환원이 될 가능성이 크죠. 자, 이제 금감원 또 퇴출 강화, 부실 PF 재부류, 좀비 사업장을 퇴출시킨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당근과 채찍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설사 은행 퇴출 만만치 않죠. 자, PF 관련 좀비 건설사 사업장은 아예 그냥 제한 퇴출. PF 사업장, 자, 사업자를 일일이 분류를 해서 은행과 건설사 형편없는 곳들은 아예 경공매로 떠넘긴다고 했잖아요.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이 PF 문제가 심각한데 얘들 어떤 지점들이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상장사 퇴출, 자, 주주 환원 등 기존 미달 상장사 적극적으로 퇴출하겠다. 지금 말도 안 되게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개인들은 망하면 끝인데 지금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망하지도 않고요. 그냥 본인들은 호화찬란하게 생활하면서 회사는 망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성장 저조, 재무지표 불량한 것들이 타깃이에요. 기업들 특정 지표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 엄포났죠. 지금 230조 PF 어마어마하네요. 230조 PF 퇴출. 아까 여러분들 석유가 2200 몇 조라고 했었잖아요. 자, 230조 PF 구조조정 속도 5조 투입입니다. 3단계에서 4단계 세분화 강력 퇴출. 부실 대형 건설사, 부실 이금융권, 부실 증권 이런 데가 이제 퇴출되겠죠. 자, 분양 아파트 위기, 경제 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건설사가 지금 부도날 위험성이 높은 게 경제 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금융권 부도로 바로 연결되겠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 외환 위기는 터질 가능성이 20% 미만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걔들이 안 터진다고 해서 건설사나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두 번째, 건설사가 연쇄 부도로 터져요. 은행 대출 중단 부도, 그 다음에 분양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공사 연기, 환급, 난림공사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도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건설사 교체, 이렇게 되면 난림공사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아파트 가치가 하락, 아파트 이미지가 추락하겠죠. 특히 도중에 중단됐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러버리면 부동산 폭락, 경제 악화와 경제 위기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원인 어떻게 될까요? 하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봤어요. 이제 하락하고 상승 이렇게 양쪽이 지금 너무 첨예하게 아직도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건설사, 은행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국 주간 아파트는 지금 하락 아니냐. 특히 KB는 무조건 하락이고 지금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보합, 지방은 하락이고 수도권은 상승 이렇게 나눠지죠. 상반기 고금리 계속 유지할 것 같다. 내년 하반기 때도 상당 부분 유지된다. 정부 부양책 국회하고 충돌하면서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지금 심해요. 그래서 심리가 안 좋다. 전쟁, 원유, 환율, 물가 불안이 지속된다. 그래서 본격적 하락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겨울하고 좀 달라졌어요. 전반적으로 상승 쪽으로 턴하고 있는데
자, 양극화라는 말에 제가 신경 쓰라고 했죠. 특히 서울 쪽. 상승. 자, 기준금리 인하 이외 본격화. 정부 규제 완화. 부양책을 쓰고 있고요. 대출금리 급격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설령 기준금리는 안 내려가더라도요. 세계 전역이 금리를 낮추거나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시중은행은 금리를 내립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있다. 주식이라든가 해외 집값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좀 올라온 것은 부동산도 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분양가가 뛰고 있고, 왜? 공사비 다 뛰는 거죠. 단기 물량도 부족해요. 장기적으로는 신도시가 많아서 문제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치를 못하고 있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맨날 싸우는 게 일이에요. 이래서 상승한다. 자, 이제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노출. 돌려막기도 역부족. 폐업도 자포자기하고 있고요. 자영업 연체 1조 돌파. 금융위기에 노출됐다. 기업 부실. 자, 기업 대출 잔액이 1,900조. 역대 대출의 최대. 엄청나네요. 자, 부동산업 175조. 건설업 44조. 대출 중과율이 38%예요. 건설사 부실채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기업 부실이. 자영업 5대 은행 1.3조 연체. 코로나 이전에 2배나 지금 늘어났어요.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나고 있어. 1금융권 막혀갖고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 급저를 빌리고 있어요. 연체자가 7.3만. 60대 이상 5년 동안 연체한 분들이 320%로 급증했답니다. 즉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연체가 늘어난 거예요. 은행도 부실해요. 5대 은행 단순 연체율이 0.32, 건설업은 0.78로 2배나 위험합니다. 2금융권 연체율, 저축 8%, 새마을 7%, 저축은행이 이제 8%까지 올라왔어요. 새마을 8.8을 찍었습니다. 10%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저축은행이 제일 위험해요. 물론 지점마다 다릅니다. 새마을 7, 신협 5, 지방은행. 자, 5대 지방은행도 상당히 위태로워요. 이게 1금융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상어입니다. 이빨이 보이고 눈이 보이네요. 자, 지금 언제 이게 뻥 하고 터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PF 문제가 본격적인 이막에 접어들었는데 대형 건설사와 은행이 얼마나 심각하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집값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